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시장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시장 흐름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밤 잠들기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편안하게 뭐 이 정도면 반등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세 그런 걸 다 까먹고 뭐 보합 수준에서 좀 마무리가 되고, 또 메타버스의 실적 발표, 단순하게 실적 발표로만 봤을 때는 뭐 시장 예상치도 하회했고, 또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앱 일일 앱 구동 활성 인구 수가 100만 명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20%대 급등을 하는 모습 속에 정말 시장을 예측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적으로만 보면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또 급등으로 또 만들어 버리는 모습이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개인적으로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참 많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다소 불리한 환율 환경 속에서도 코스피 경기민감주 상승에 힘입어서 일단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대량 매도가 오늘도 이어졌죠. 외국인의 2,500억, 그 다음에 기관 순매도까지 합치면 3천억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닥 기술주로 불리는 종목군들이 대거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대장주죠, 애플의 실적 발표,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데, 이번 주에 그거 말고도 소비자 심리 지표가 금요일 날 또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심리 지표라는 거는 소비자의 구매에 직결적인 그런 지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소비자의 심리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가 발표가 되겠죠. 즉 경기 침체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 굉장히 저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걸 넘어서 다음 주에는 또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금리도 인상을 할 거고요. 뭐 0.5%는 기정사실이니까 0.5% 올린다고 해서 시장은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FOMC가 끝나면은 바로 뭐가 나오냐? 연준 인사들의 블랙아웃 시즌이 끝납니다. 다시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전히 조심해야 되고 체크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시장 환경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 종목수가 소폭 더 많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수가 더 많게, 그리고 마이너스로 좀 끝났는데요. 미 증시, 특히 이제 나스닥 선물의 이 장 초반 1.4%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다 시가 갭 상승 이후에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그냥 쭉 밀려버렸고 코스피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라 둘 다 약간의 디커플링이 좀 나왔던 모습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1272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1250원만 넘어도 굉장히 우려스럽다 라고 했었고, 1250원 근처에만 가면 지수가 이제 단기 바닥을 많이 형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의 이 추가 상승도 지금 열려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 국내에서 주식을 내다 팔더라도 채권을 직접적으로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를 하기 때문에 달러에 이 유출이 없었는데, 지금은 채권을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계속 매수를 하다가 3월달부터 그 매수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환율 순 유출이 지금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환율이 올라가고, 또 우리나라 이 산업 구조가 이 많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재가공을 하죠.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외화 유출이 더 커지고 경상 적자가 확대되는 부분 때문에 환율이 더 환경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어서 전일 미증시 나스닥 선물은 아주 훌륭했어요. 본장에서 상승폭 전부 반납하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메타의 실적 발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치 하회인데도 불구하고 일 사용자 증가의 주가는 장외 20% 급등하며 나스닥 선물 상승에 이바지하며 국내 증시 또한
시가갭을 형성했다. 나스닥 선물 상승에 따른 국내 증시 상승하고 보기에는 종목군의 상승이 너무 천차만별로 변했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에 따른 코스피 반등이라고 저는 설명하기는 매우 부족한 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성장주, 기술주로 불리우는 2차전지, IT 반도체, 게임, 메타버스 등등 전부 대량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고요. 그 화학, 건설, 화장품 등 리오프닝 및 인프라 섹터 등만 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상승했기 때문에 여전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찌 보면 건설, 리오프닝, 내수주죠. 예, 이런 쪽으로 약 2달 정도, 특히 이제 건설 보면은 3월달부터 지금까지 건설 대형주는 한 번도 제대로 오른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제대로 오른 적이 없던 섹터가 그냥 뭐 빈집처럼 네, 기습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냥 당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쭉 물려있던 사람들은 본전 구간 정도 되겠죠. 그렇게 약간 오늘 흐름을 좀 바꿔치는 모습이 좀 섹터에 좀 나오지 않았나.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인수위는 이제 5월 하순 경에 이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냥 풀겠다라고 하면서 내일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여타 화장품 관련주까지 따라서 올라왔고, 뭐 인프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 이 원자재 부담으로 인한 가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시 재도마에 올라오면서 네, 한전이 오랜만에 좀 급등하는 등등 전혀 우리가 최근에 관심 없던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정부의 LTV 80% 상향 검토 등 주택 관련 호재가 네, 그리고 이 건설 회사들의 약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들어왔던 내용들이 건설주에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게 연속성을 띌지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연속성을 띌지. 왜냐면은 건설 시장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띨지 약간 의문이 가고요. 자, 지수 보면서 종목군들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해외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어제 낙폭을 딛고 네, 연 이틀 반등을 해주면서 그나마 좀 다행인 모습이고요. 사실 중국에 이제 베이징에 2천만 명의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라오닝성, 그러니까 산둥반도죠. 중국에 라오닝성도 봉쇄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최근에 워낙 단기간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네,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 시진핑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언에 의해서 연이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그 외에 미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나스닥의 모습은 직전 저점을 붕괴를 하고 도치 모양이 나왔죠. 오늘 현재 나스닥 100 선물의 모습은 그래도 네, 저점을 어제 찍고 돌려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오늘 밤 나스닥이 잘 마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제 애플이 가장 큰 역할을 할 텐데요. 애플의 주가가 가장 큰 역할을 할 텐데 애플의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네, 이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지점을 안 깼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네요. 최근에 뭐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 테슬라가 어찌 보면은 미 증시에서 두 개의 기축이 되는 종목군들이었는데 이 추세를 선을 그려보면 정확히 이 추세에 맞고 지금 단기에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애플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약간은 보여집니다. 또한 아마존도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죠. 아마존도 이제 코로나 수혜로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던 회사입니다.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아마존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간을 깰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매출이 잘 나와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뭐 일단은 봐봐야 아는 거라, 네, 봐봐야 아는 거라 그렇게 안 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미 증시가
애플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다가 꺾여버리게 된다면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때부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 증시는 어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나마 좀 버텨줬는데, 그 기대감이 깨졌을 때, 이러한 저점을 하회했을 때는 상당히 깊어진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시장을 바라볼 생각이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 갭을 띄워놓고 약간 5일선까지도 반등을 못한 상태에서 좀 밀려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 3거래일 동안 그나마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은, 뭐 게임주 쪽에서 펄어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 그리고 오늘은 IT 반도체 쪽에서 힘을 못 쓰다 보니 코스닥이 좀 밀려 내려오는데요. 오늘 사실 국내 IT 반도체, 특히 이제 애플 밸류체인 쪽에 속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는데, 일각에서는 애플의 아이폰 출시가 연기된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애플 밸류체인 종목들이 좀 밀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의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정도로 놓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좀 보죠. 먼저 오늘 아모레 퍼시픽이 시가부터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저는 이 종목을 체크가 안 돼서 시가에 4%나 드는지 체크가 안 됐네요. 오전에 체크가 안 돼서 보지를 못해서 매매 자체를 하지를 못했는데요. 일단 시가 갭 자체가 4% 뜨면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 돌파가 좀 나온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아모레 퍼시픽이 좀 올라왔고요. 동시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그리고 뭐 한국콜마 같은 종목군들,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다 많이 올라온 거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던 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이 화장품 섹터들, 드디어 턴어라운드 시점이 저는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보면은 이 OEM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여전히 바닥권에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구간을 넘고 자기 밸류에이션을 찾아서 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닥권에서는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리오프닝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호텔신라도 오랫동안 침체를 겪었죠. 오랫동안 침체를 겪다가 이제 리오프닝 시점에서 호텔 체인 안에 대장주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평선의 저항이었고요. 이 점은 장기평선의 저항이었고, 이 구간에서부터 장기평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우상향으로 돌아가겠죠. 주가를 올려놓고 내렸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장기평선이 돌아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바닥은 다 찍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테마주 안에서는 이츠한불이라든지 종목군들, 뭐 토니몰이라든지 종목군들 우상향을 하는데, 사실 거래 대금이 그렇게 팍팍 쳐주지는 않아서 내일장 어떻게 할지 좀 지켜는 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는 좀 무거운 종목군들 한두 개 잡고 수익 개념에서 그냥 끌고 가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자, 샘표, JC케미칼 이쪽을 좀 볼게요. 어제 일단 굉장히 큰 낙폭이 발생을 했고, 또 시간 외에서도 어제 굉장히 추가적으로 하락을 크게 했던 종목군들입니다. 오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파묘 관련된 정책을 또 수정하면서 파묘 원유까지 수출 제한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뭐 시가부터 종목군들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사실 저는 추가적으로 매매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좀 불안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한번 손절을 해서 다시 좀 접근은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일단 이런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지금 매우 빠르죠. 그래서 엇박자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어제 대성에너지와 GSE 잠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성에너지 오늘 아침에 또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우리나라로 오는 LPG를 유럽에 일부 양보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 갭이 굉장히 또 16%나 떠서 출발을 했는데 시가부터 바로 내려 꽂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가부터 좀 급락이 좀 떨어져서 이 종목은 좀 변동성이 좀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GSE는 매매를 하지는 않았고요. 대성에너지만 좀 중간중간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고 이 자리 정도 되겠네요. 누릴 때 좀 들어가서 여기 무너지는 구간에 좀 팔고 신고가 돌파 나오려고 할 때 눌림에서 나오고죠. 나오고 나서 이 눌림에서 들어가서 이 파동에서 매도를 다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치고 눌림에서 들어가서 이 파동에서 매도를 좀 다 하고 나왔고요. 이때 들어가서 뭐 이때 팔고 이때 들어가서 뭐 이때 팔고 매매를 했는데 사실 이 여러 번의 매매에서 수익을 내고 이 마지막 매매 한 방에서 수익금을 거의 대부분 다 까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약 손실이어도 비중이 좀 많아서 이것 때문에 좀 손실이 났던 것 같고요. 눌린 구간은 좀 명확하게 나왔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강하게 흔든다라는 거는 달리 해석해 보면 물량을 털어먹을 때도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강했던 1등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봤던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나중에는 매매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6천억대 거래대금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이 만들어놨던 이 박스권 언저리는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요. 박스권 언저리는 한 차례 정도 지켜볼 생각이고, 그 밖에 이제 뭐 수많은 종목군들 있죠. 뭐 팜스토리라든지 뭐 종목군들 뭐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은 나왔는데 사실 팜스토리나 이런 종목군들은 매매는 하지 않았고요. 한일사료 종목 지금 대장주죠. 대장주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 종목 좀 매매를 안 했고 오늘부터는 조금씩 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이너스 한 15% 구간에 들어가서 한 3% 정도 뛰기 하고 나왔는데 이 뒷파동은 먹지는 못했고요. 일단 계속 지켜는 봐볼 생각이에요. 아마 떨어진다면 이 하단 구간에서 한두 차례 정도 이제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 대장주에 대한 낙주 매매를 한번 계획은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LG 화학이라든지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전혀 다른 섹터에서 시장이 좀 급등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의미 있다 했던 종목은 HMM이라는 종목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좀 풀리고 중국의 봉쇄가 풀리게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HMM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의미 있는 구간을 일단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온다면 이 윗구간까지도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실적 예상치가 좋은 종목이다 보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1위 선사 머크에서도 올해 이익 목표치가 25%나 상향이 되다 보니까 HMM의 실적 피크아웃보다는 HMM의 실적 유지가 더 우리가 예상하기가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거의 2조가 예상을 하는 것 같던데 2조 5천억, 그러면은 시가총액 14조짜리가 영업이익 2조 5천억을 한다. 예를 들어서 기아가 1조 3천억을 벌어들이고 현대차가 1조 9천억을 벌어들였는데 그 친구들보다 월등히 많은 영업이익을 뽑아내는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는 실적 베이스가 그나마 조금 강한 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되반등이 나오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눌렸을 때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밖에 UAM 관련 섹터 한번 돌려보면 베셀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크게는 4월 25일 슈퍼넬, 현대차 슈퍼넬이 영국에 이제 수직 이착륙 센터를 오픈했다라는 이슈와 정부의 이 국정과제 선정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1차 파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차 파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정을 계속 기다려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지금은 따로 매매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보려고 하고 있고, 베셀, 파이버, 프로 종목군들 언제 내려오는지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 섹터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하나를 좀 놓고 보는데요. 오늘도 사실 좋은 자리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중간에 이거를 저도 못 보고 있어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 뭐 단기든 중기든 좋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누적 수급이 1200억 정도가 들어온 상태라 이 구간이 설사 깨지더라도 아래에 더 좋은 자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예를 들면은 뭐 오늘 밤에 애플이라든지 실적이 잘 발표돼서 좋게 넘어가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쭉 밀려버리게 된다면 시세의 출발점까지 내려왔을 때 뭐 21선 첫자리라든지 그런 구간을 기다리면 될 종목 같고요. SPG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내려오지를 않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이렇게 촘촘히 가는 종목이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마지막에 뿜을 때는, 혹은 이러다가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렌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가지고 가다가 무슨 연유로 해서 급락을 해버리면 이때 올라갈 때는 정신없이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주가라는 게. 그래서 SPG는 계속 지켜보다가, 예를 들면은 혹시 모를 시장에 급락이 떨어져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된다면 뭐 1순위로 잡고 봐야 될 종목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자, 오랜만에 한국전력이 네, 8.5%가 좀 올라왔는데, 오늘 이슈는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다 보니까 좀 올라온 것 같고, 워낙에 적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쉽게 이 방향을 돌릴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쉽게 돌리기는 아직은 좀 버거워 보인다 정도 보여주고요. 오늘 장 막판에 좀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뭐 전쟁 피해 복구를 희망한다, 피해 복구를 위한 뭐 정부 단위에서 뭐 기업 참여를 희망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데모라는 기업이 뭐 깜짝 급등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정말로 모르겠었어요. 예, 거래대금도 2600억 정도만 들어오면서 거래대금도 작고 이렇게 급격하게 상한가를 만들어서 사실 이 종목은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은 차트의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오히려 얘를 좀 VI 들어갈 때, 데모가 상한가 들어가기 전이죠. 막 상한가 들어가려고 할 때 수산중공업만 VI 바로 직전에 들어가서 VI 풀릴 때 일단은 팔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매매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도 사실은 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도 차트를 보면 일봉상 위치가 나쁘지가 않았죠. 이 자리 돌파할 때 2040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시도할 때 같이 뚫어주고 일단 가지고 가는 종목이고요. 사실 오늘 저도 매매를 하면서 느낀 건데, 뭐 시장에 뚜렷한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뚜렷한 호재라든지 뚜렷한 뭐 그런 게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고요.
그 밖에 이제 일동제약이 시간 외에 일단 하한가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는 이유가 저도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이유로 본다면은 뭐 세무조사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정도 들고요. 어디까지 또 밀렸다가 올라올지 이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의 대장주급이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폭이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되반등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신기계가 네, 아직까지 차트가 깨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신기계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면서 내일장 준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